모공은 완전히 없앤다기보다 결이 고르고 매끈하게 보이게 개선시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러닝메이트 연세 코스모 의원 김정원입니다. 세수를 해도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화장을 해도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게 신경 쓰인 적 있으실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모공이 더 커지고 늘어지는 경향도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모공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공 고민이 큰 분들은 대개 20대에서 30대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 나이에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는 탄력이 저하돼서라기보다는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지가 많아지는데 왜 모공이 늘어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공이란 피부에서 털이 나오는 구멍이죠. 그런데 모공에서는 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지샘이 연결되어 있어서 피지가 배출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 피지 배출 통로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기 때는 모공이 보이는 아이가 거의 없지만 사춘기 이후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피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드름이 나면서 패인 흉터가 모공과 함께 많아지면 피부가 더 울퉁불퉁하고 거칠어 보이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40대 이후 모공이 커지는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모공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의 탄력이 부족해지면서 모공이 세로로 길어지고 길어진 모공들이 주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공 치료는 나이대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모공 관리 방법부터 연령별 모공 홈케어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 30대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의 모공의 경우 피지를 줄여주는 치료와 여드름 흉터로 접근을 해야 하고 40대 이후 피부 탄력 저하로 인한 모공의 경우 피부의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모공을 줄여주는 첫 번째 치료 옵션은 바로 마이크로니들 RF입니다. 아주 가는 바늘을 피부에 삽입하고 그 끝에서 피부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피지선을 태워서 피지 분비를 줄여줄 수 있고 피부에 열 손상을 주어서 낸 상처들이 회복하면서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의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콜라겐 합성이 증가해 늘어진 모공이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습니다. 프락셀은 아주 미세한 레이저 빔을 다발성으로 쏘아서 피부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냅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흉터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부는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 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프락셀은 여드름 흉터와 함께 동반된 깊은 모공과 탄력 저하로 인한 모공 늘어짐 모두에서 효과적인 옵션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라젯 주사요법을 이용한 콜라겐 부스터 치료입니다. 미라젯은 바늘을 쓰지 않고 고압 분사 방식으로 약물을 피부에 주입하는 장치입니다. 예전에는 바늘로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통증이나 멍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미라젯은 바늘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나 출혈이 적고 피부 표면부터 깊은 층까지 균일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미라젯을 통해 주입되는 대표적인 성분은 울트라콜과 주베룩입니다. 울트라콜은 PDO 성분, 주베룩은 PDLLA 성분으로 두 성분 모두 입자가 피부에 주입되면 분해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특징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잃어버린 탄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져 커진 모공 관리에 적합하게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제네시스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을 꾸준히 받으면서 피부결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색소 토닝 후에 이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제네시스 토닝의 콜라겐 재생 효과 때문인데요. 아프지 않은 시술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얼굴 톤의 동시 개선을 원하시는 분의 탄력 저하형 모공 관리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일반 보톡스가 근육을 이완시켜서 주름을 완화한다면 스킨 보톡스는 아주 소량의 보톡스를 피부 표면에 여러 곳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피지섬과 땀샘의 활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성한 피지 분비가 모공 확장의 주범인 만큼 피지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보송해지고 모공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피지샘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재생되고 피지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피지 억제 치료법들은 주기적인 재시술이 필요합니다.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면 모공이 더 넓어 보이는데 피지가 줄어들면 모공이 덜 도드라져 보이고 피부결이 매끈해질 수 있습니다. 스킨보톡스는 피부의 탄력도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젊은 층의 지성 피부와 중년층의 탄력 저하에서 모두 효과적인 모공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공 축소를 위한 방법들은 원리와 장점이 각각 다릅니다. 개인에 따라서 1, 2회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3회 이상 반복 시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스킨보톡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1회 시술로도 피지가 줄고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모공이 왜 넓어지는지 그리고 관리에 활용되는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모공은 완전히 없앤다기보다 좀 더 결이 고르고 매끈하게 보이게 개선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하고 재발이 비교적 흔한 편이어서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연세 코스모의원 김정원이었습니다.